20세기 세계를 움직인 힘은 석유였습니다. 중동에서 솟아난 검은 금은 강대국들을 끌어모았고 전쟁과 평화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의 판을 흔드는 새로운 자원이 등장했습니다. 석유보다 값지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자원.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원의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이 신자원의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토류와 차세대 에너지 자원,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무기까지 모든 미래 산업의 심장은 이 자원들에서 나옵니다. 석유가 산업혁명의 연료였다면 이제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 그리고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 자원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희토류는 땅속에 묻혀 있어도 기술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를 정제하고 활용할 능력을 가진 나라만이 진정한 패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정제 기술과 응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경쟁력은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원의 가치를 100배, 1000배로 키워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급망의 신뢰성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희토류 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많은 나라가 불안해합니다. 반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 손잡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한가운데에 자리 잡아 미국, 중국, 일본과 동시에 연결되는 거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물류망과도 가까워 자원과 제품의 이동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새로운 허브로서 완벽한 위치를 가진 셈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국가 브랜드와 문화적 힘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미래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문화적 영향력은 한국이 자원의 중심에 서는 데 있어 부가적인 힘이 됩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가 따라온다는 인식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매력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짜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들은 한국과의 장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중동 국가들은 석유 이후의 미래를 위해 한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까지도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며 자원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의 성장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 탈취 시도, 무역 규제, 정치적 압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내부에서도 인구 감소와 정치 갈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잠재적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만약 내부 결속을 잃는다면 지금의 기회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강대국이 놓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석유보다 값진 신자원의 시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가 따라가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단순히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그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까요? 답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세계가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석유 이후의 시대, 새로운 자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되자 세계의 반응은 크게 갈라졌습니다. 환호와 협력, 그리고 견제와 불안.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판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신흥국들의 환영입니다.
그동안 강대국이 독점하던 자원시장에서 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던 이들은 한국의 성과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강대국이 아니어도 길은 있다. 한국처럼 기술과 신뢰로 길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 국가들은 앞다투어 한국과 협력 MOU를 체결하며 자원 개발과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중동 국가들의 선택입니다. 오랫동안 석유를 통해 세계 경제를 움직여온 중동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고 석유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를 실험하는데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동이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반응은 강대국들의 불안과 견제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은 모두 이 새로운 자원 전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기술 공유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유럽은 친환경 기술 협력을 제안하면서도 자국 기업들의 유리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강대국들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한국을 인정하되 독주하게 두지는 않겠다. 이제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기술 탈취 경쟁입니다.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히토류 정제 기술은 세계가 탐내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합작법인을 통해 핵심 기술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둘째, 무역 압박입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의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는 공급망을 흔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셋째, 외교적 압박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어떤 진영에도 갇히지 않고 실용과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 선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어느 쪽과도 갈등을 빚으면 곧바로 경제적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축적된 신뢰. 세계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약속을 지킨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둘째, 국민적 자부심. 이번 성과는 단순히 정부나 기업의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의 자신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도 한국은 신흥국들과 손잡으며 새로운 다극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한국은 강대국의 압박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공을 일시적인 성과로 끝내지 않고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석유보다 값진 신자원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되자 세계는 충격과 환호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 사회 내부와 국제 질서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산업 구조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과 공급망의 허브가 되면서 산업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생산지가 아니라 기술 개발과 연구, 국제 협력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했고 첨단 기술과 신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군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했고 국내 일자리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둘째, 사회적 자신감의 확대입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자격지심은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조차 실패한 프로젝트를 끝내 성공시켰고 세계가 한국의 기술과 신뢰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여는 나라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도전하려는 마음을 키웠고 기업가들은 더 큰 시장과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셋째, 정치 외교적 위상의 강화입니다.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발언권을 크게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은 더 이상 참고 의견이 아니라 실행 계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은 한국을 모델로 삼아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강대국들조차 한국의 참여 없이는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넷째, 국가 브랜드 가치의 비약적 상승입니다. K-팝과 K-드라마, K-푸드로 이미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은 이번 성과로 기술과 신뢰의 상징까지 더했습니다. 문화와 기술 두 축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브랜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과 협력하면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강대국과의 긴장입니다. 성공은 언제나 새로운 경쟁을 부릅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은 한국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 규제, 기술 탈취 시도, 외교적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당당히 맞서 협상할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세계 질서의 균형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여섯째, 미래 세대에 남긴 유산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배 세대가 세계를 뒤흔드는 성과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강대국이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은 새로운 세대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도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전체에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지 한 나라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직면한 위기,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 불평등한 국제 질서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한국은 그 길을 보여주었고 세계는 그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질서를 다시 짜는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이 석유보다 값진 신자원의 중심에 서자 세계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대국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공유를 요구했고 중국은 경제적 유혹과 압박을 동시에 펼쳤습니다. 유럽은 협력과 견제를 교묘히 섞으며 한국을 자국의 틀 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희망의 모델로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부름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한국이 선택한 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중심의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국제 협력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자원과 기술을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강대국과 신흥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적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닌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해 이 길을 선택한다. 이 선언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신흥국들은 환호했고 강대국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배제한 채로는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그들조차 한국이 만든 플랫폼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간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을 넘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원과 기술, 신뢰와 협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자부심을 넘어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적 갈등마저 줄어들며 사회는 미래를 위한 합의와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품었고 도전을 일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히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전체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강대국이 실패해도 모두가 함께라면 길은 열릴 수 있다. 한국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강대국 중심의 일극 질서는 무너지고 다극적 협력 체제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자원과 기술을 독점하는 시대는 끝나고 공정한 분배와 공동의 성장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성과를 일시적 성공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끝까지 지켜낼 것인가?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국의 선택이 이미 세계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도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석유보다 값진 신자원의 시대, 세계는 한국의 다음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